불바라는 걸 했어요. 로프로 연결합니까? 로프로 연결하는 아니 저 녀석은 악하게 고개 과부검이 막 이러면서 내가 누구누구씨 땄다 이러면서 다리가 절단 사고를 의족을 하고 자전거를 지금 타고 계세요. 세상에. 수도권에서 웬만큼 이제 자전거를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한강변 이런 쪽 좀 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바로 시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 파주랑 팔당댐 이런 네네네. 쪽이고 왜냐면은 자기 발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면 ITX 타고 ITX 네 새마을. 그러니까 ITX에 자전거 칸이 따로 있어요. 오, 네네네. 뭐 KTX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네네. 자전거 칸이 따로 있어서 그거를 싣고 춘천이나 가평 이런 데 가면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네. 거긴 또 맛집도 많잖아요. 아, 진짜 그렇죠. 자전거 맛집 말고 진짜 맛집.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는 춘천에 닭갈비 먹으러 라이딩을 간 거예요. 아. 갈 때는 ITX를 타고 가요. 왜냐면 왕복은 힘드니까 거리가 멀어서. 네네. 도착해서 닭갈비를 야무지게 먹는 거야. 춘천 명물 닭갈비집. 자전거 맛집 말고. 네네. 표정부터 지금 굉장히 야무집니다. 지금. 신났어 지금. 야무지게 먹는 표정이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그 보급하는 거죠. 이제 그 체력 그 에너지가 된 주유. 주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서울까지 돌아오는데 자전거를 타는 거죠. 그거 괜찮다. 거기서부터 서울까지 약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리막길이란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길이다 보니까 자린이들도 어렵지 체력만 않게. 조금 붙으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곳 같아서 그쪽 춘천 여행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근교 저는 사실 아직까지 아주 많이 다니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가본 근교 중에는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그러면 이제 강원도 쪽으로 또 넓혀 가겠죠. 강원도로 네. 넓혀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거랑 또 되게 유사한 게 비슷하겠죠?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제 넓혀가요. 이렇게 뭐 맞아, 이제 맞아. 남산 좀 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 이제 뭐 여기 뭐 강화도나 파주 이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천으로 춘천. 넘어가죠. 네네.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멀리까지는 안 가도 되는 거. 저는 또 체르노빌 소녀잖아요. 네네. 다크투어리즘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기 뭐 어디야 파주 쪽에 거기 DMZ 네네네. 거기까지 가가지고 아하. 박물관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전망대. 네네. 거기 네네. 가본 경험이 있어요. 거기가 판문점을 가지 않고도 굉장히 북한을 네, 볼 수 그렇죠. 있는. 판문점 투어는 요새 하루 종일 걸리고 한 10만 원 정도 할걸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 입장료 약 한 3천 원 정도 내면은 맞아요. 망원경으로 북한산도 구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거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네네네. 그거 보고 오고. 그 건너편에서도 보고 있었을 거야. 저 쫄쫄이를 입은 저 여자는 아니요. 누굴까? 건너편에서는 저기 농산 일하느라고 다 바쁘셔가지고. 네. 사람들 지나다니는 게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자전거 여행이 좋은 게요. 꼭 투어가 있다, 뭐 요런 코스가 있다, 꼭 검색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그럼 얼마든지 자기가 자전거 코스를 만들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매력적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중부권으로 와가지고 춘천 여행, 그 닭갈비 먹고서는 서울 쪽으로 이렇게 내리막길 타고 오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동해안 쪽으로 아예 넘어가면 어떤 코스가 있습니까?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해안길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아예 있어요. 야, 여기서부터는 정말 여행하는 기분 나겠네요. 어, 네. 엄청나죠. 네. 바다를 계속 끼고 그럼 계속 달릴 수가 있는. 바다를 끼고 계속 달릴 수가 있고요. 네. 저는 한꺼번에 간 건 아니고 따로따로 갔었는데 동해안 자전거 길이 통일전망대 인증센터에서부터 뭐 북천, 철교, 봉포해변, 동호해변, 기경공원, 경포해변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있어요. 위쪽으로는 통일전망대라고 하면은 고성부터 가는 건가요? 그러면? 저 위에
거기서부터 저 위에.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 네, 길이. 우리 그 심수진 씨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분이 네네. 이렇게 대체로 뭐저 위에나 저 저 위에. 아래나 이제 저 구석 네이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네. 근데 저는 네. 그 길을 다 간 건 아니라서 이게 얼마든지 자기한테 맞춰서 코스를 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짧게 갔어요. 동해안 자전거 길은 안목해변 쪽, 경포 해수욕장 그쪽부터 해서 주문진 좀 짧은 코스로 해가지고 네. 회 먹으러 가기. 회 먹으러 가기. 요 정도 되면 이제 버스를 좀 동원을 해야겠네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네. 제가 직접 고속버스를 타고 갔고요. 네. 네네. 그 서울에서 터미널 해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그때는 동호회 같은 게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자전거를 그 트렁크에다 실어가지고. 네,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갔었고. 그럼 고속버스 트렁크에 넣을 때도 분해해서 넣어야 됩니까?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 아니요, 그냥 실어주세요. 아 그냥 실어주세요? 네. 뭐 따로 추가 요금을 받거나 막 이런 거 없이. 추가 요금도 없고 네. 제가 남미 여행할 때는 네. 이제 안 실어주려 그러고 알고 봤더니 이거 달라는 거였는데 네네. 몰라가지고 버스 떠나버리고 진짜. 그 다음 버스에서는 이거 우리 좀 실자 이러고서 이렇게 돈 팁 좀 줘가지고 그렇게 태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어준다. 요즘에 고속버스에 짐을 그렇게 많이 안 실으세요. 짐칸에. 네네네네. 그래서 자리가 널널하니까 거기 그냥 넣어주시는데 자전거가 손상될 수는 있으니까 그 조치는 알아서. 그거는 본인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제 뭔가 소프트 케이스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좀 넣든가 아니면은 미리미리 좀 패킹 같은 걸 하든가. 아니면 좀 이제 뭐 다쳐도 상관없는 그런 자전거를. 자전거 만만하네. 그러니까 그 고속버스 아래쪽 짐칸들 다들 아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특별한 고정 장치 같은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얘가 그 안에서 막 굴러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지. 근데 방법이 네. 있는 게요. 바퀴가 자꾸 굴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브레이크를 네.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브레이크를 잡고 있게끔. 그러면은 최소한 바퀴는 안 움직이고 눕혀 놓으면은 살짝 왔다 갔다는 하겠죠. 저는 그때 케이스나 이런 걸 안 했는데 기스는 좀 나겠지만 막 그렇게 다치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눕힐 때 페달 한쪽은 이렇게 뭐 접든지 빼든지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이제 기사님이 이거 뭐 오르막이나 내리막 할 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해서 당시에 제가 지금 타던 자전거가 아니라 좀 제가 막 굴리던 자전거라서 괜찮아요. 이러고서 그냥 편하게 실었었어요. 막자전거도 근데 하나는 이제 이걸 필요하다. 정말 제대로 내가 진지하게 자전거를 좀 타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를 대관령 같은 걸 넘어서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해봤었죠. 네네네네. 그 높은데 전문이지. 그치? 그렇죠. 그 대관령을 넘어서요. 여기 있네. 대관령 오대산 진고개. 여기를 넘었다는 거예요? 네. 최근에 갔다 왔고 예전에도 네네. 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또 갔어요. 투어로 네, 해가지고. 그 대관령이었나요? 추풍령이었나요? 하여간 길이 새로 나면서 예전에 좀 더 꼬불꼬불하던 길을 그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터널을 통과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이제 새로 난 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옛길 표시가 있어가지고 그 이정표로 들어가면은 네. 굉장히 좀 꼬불길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차도 갈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자전거 자전거 우선이다. 우선도로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차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래서 타기 너무너무 좋고 운동이 진짜 잘 돼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대관령을 넘는 넘어야 거니까 진짜.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투어로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체력하고는 많이 좀 달랐어요. 그 힘들어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이제 무작정 따라가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민폐잖아요, 사실. 왜냐면 사람들은 이미 다 올라갔는데 나는 한참 세워라 내워라 걸려. 힘드니까 이제 그 동호회마다 괴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줄바라는 걸 했어요. 줄바? 그게 그러면 로프로 연결합니까? 로프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해줘요?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끌고 그건- 가주는 거예요? 끌고 가주는, 근데 그 끌고 간다는 게 제가 가만히 그렇진 있는데 않겠죠. 끌고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저도 페달을 밟지만 음. 그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순간순간적으로 제가 이게 흐름이 끊길 때가 있잖아요. 네네. 힘들어서. 하지만 땡겨주는구나. 땡겨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굴러가는 진짜 게. 괴수는 괴수군요. 개수분들은 개수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끌려가지고 아. 사람들한테 민폐 안 끼치면서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오. 같이 투어를 갈 수 있었던. 근데 그런 서비스는 수직량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치. 나 같은 사람은 마음이 안 할 거 있었네. 아니야. 아니 그렇기보다 그분이 그거는 하셨어요. 네. 뭐요? 그 이제 투어가 무서우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50kg 미만? 미만. 아. 이제 자린이들 살리겠다고 거봐, 그 죽을 저기- 수는 그치. 없으니까. 50kg 미만인 벽을 치네, 사람이 벽을 쳐. 그렇게 많지 진입장벽 않아. 세우네. 많지 않아. 네. 그치. 네.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네. 그렇게 가니까 전우회 같은 게 생기는 음.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갈 때 끌려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만큼 도움을 줄 수는 없어도 거의 도착 지점에 왔을 때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오셔서 아. 밀바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등을 이제 밀어주는 거지. 줄바, 밀바, 뭐 아무튼 뭐 가능한 수단 다 동원했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막 난리가 그렇게 났구나.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야. 해서 부방 맡기고 막 그때 그 대관령 넘을 때는 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시간 어느 정도 걸렸는지 제가 그 당시에 그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통 동호인들 가는 만큼 저도 갔어요. 도움 받아가지고 평범하게 스근하게 갔어요. 도착은. 야. 근데 그 오르막을 좀 잘 오르는 그런 좀 테크닉 같은 게 있습니까? 아까 아. 그 애니 같은 데 보면은 더 이상 댄싱? 이대로 무서울 수 없어. 마지막 불꽃을 그대로다. 우와! 우와! 하면서 뭐 이렇게 음악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なんだあのダンシングけど速いめちゃくちゃだなんで俺が 근데 진짜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자전거 엄복동인가 거기서도 왜 아, 그 네. 막 스피드 낼 때 아, 갑자기 네네네. 그 왜 서서 타기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하잖아요. 그거를 댄싱 아, 친다고 댄싱. 해요. 네, 네. 서서 내 무게를 실어가지고 페달을 어. 밟는 거고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진짜. 완전 있고요. 아. 그 보면 그 겁쟁이 페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거기 네. 보면은 그 댄싱 할 때 되게 기괴하게 아니 저 녀석은 막 그렇게 고개 과부검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막 되게 이상한 그 포즈를 이렇게 댄싱을 하는데 그래서 봐야겠어, 겁쟁이 페달? 알았어요. 아 근데 걔가 막 그 어필의 전문가인 거야 걔가 저 선배는 폼은 정말 보기가 민망하지만 어필 하나만큼은 끝내주지 막 이러면서 긴 머리면은 혹시 네. 초록색 머리인가요? 맞아 예, 예. 아, 제가 지금 정주행 중이거든요. 아. 예, 예. 이게 자전거 로드 타시는 분들에게 완전 덕질용 애니메이션이라고. 아하. 예,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 맞아요, 기술들이 맞아요. 예. 엄청 자세히 나왔어. 뭔가 과장돼서 자세히 나와 있구나. 근데 그게 마냥 과장이라고 할 수 없는 게 네. 완전 공감이 돼요. 그 장면들이. 그러니까 제가 과장이라고 말하는 건 저 리액션의 과장. 리액션. 그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댄싱을 하듯이 네. 엉덩이를 안장해서 뗀 상태로 네네.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맞아요. 뚜르드 프랑스 그런 거 동영상 보면은 네네. 막 미친 듯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네. 요즘에 뚜르드 하잖아요. 네, 뚜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자전거 대회. 넷플릭스에 그 뚜르드 프랑스가 떴더라고요. 요즘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그 그래서- 어릴 때는 댄싱 꽤나 했었는데 음. 요즘은 그 엉덩이를 그 댄싱이 안장해서 맞아요? 그러니까요. 안장해서 그냥 엉덩이 댄싱 아니고 떼는 거 자체가 상당히 뭐 무섭다. 네. 이게 그 자체로도 음. 체력이 소모가 되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봉크라고 하죠. 봉크인 그게 야, 오늘 전문 용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봉크. 네. 이제 자리에서 벗어나는 중입니다. 봉크는 네. 뭔가요? 이제 체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인 네네네. 거죠. 그래서 도저히 뭐 밟을 수도 없고 약간 그런 한계가 오는 상황인 건데 봉크가 오면은 댄싱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데
막판에 쥐어짜긴 거죠. 네네. 언덕을 오를 때. 그때 이제 댄싱을 쳐가지고 예를 들면 남산에서 아까 뭐 PR 찍는다, 기록갱신한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힘들게 남산 올라갔는데 얼마 안 남았어.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내 모든 거를 쥐어 짜내서 우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기록 갱신해야 되니까. 뭔가 음악도 그때 갑자기 아이 오브 타이거 이런 걸 그치. 짠 짜자잔 짠짠 이런 거 틀고 막 딴딴딴딴 막 이런.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아하. 대관령에서는 그렇게 갔었고. 참고로 그 겁쟁이 페달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실실 쪼개기 시작하면 걔가 이제 미친 듯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걔는 언덕을 올라가면서 웃어요. 걔는. 아하. 그게 기괴하고 희열이. 무서워. 걔가.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막 몰려오면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가는 건가? 막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자전거 세계가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왜 이거를 남미 갔을 땐 몰랐을까? 그 자전거 세계가 재밌는 게 각자 그게 있어요. 뭐 스프린터, 뭐 아니면 클라이머, 막 이런 게 그쵸,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스프린터는 평지에서 잘 타는 사람, 네. 클라이머는 이제 언덕길에서 네. 잘 타는 사람. 예. 근데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이제 일반 라이더 기준으로 개수분들 막 이런 거 말고 보통 여자분들이 어필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요? 왜냐면 어필 같은 경우에 그 대회에서도 그렇고 클라이머 분들 보면은 다 딱 말랐어요. 말랐는데 이제 다리에 파워가 있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몸무게가 더 적게 나가잖아요. 남성분들보다. 그러니까 어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대요. 더 유리하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남자분인데 날씬하고 파워가 있어. 그러면 여자보다 확 가지. 근데 잘 무게를 어쨌거나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가벼우면은 유리하다. 가벼우면은 유리한 편이죠. 네. 물론 힘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뭐야 그래도 다들 다 잘 올라가고 저거 하네 했는데 제가 점점 이거를 자전거를 타면 탈수록 몸무게는 줄어드는데 네. 근육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제치고 있는 거예요. 남성. 그럴 때 진짜 재밌겠다. 그 희열 때문에 여자분들이 어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게 저는 뭣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뭐 내가 누구누구씨 땄다 이러면서 땄다 이러면서 엄청 기뻐가지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그게 자전거 세계에서 송어를 붙여도 참 아주 자전거 세계에서 고급지네요. 누가 누구 땄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약간 금기어래요. 속으로만 생각하고. 근데 입으로 그냥 뱉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자존심 떨어뜨리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시비 거는 거다. 근데 너무 해맑게 지금 땄어. 내가 누구 땄다 이러면서 놀린 거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세계 문화를 몰랐어요. 죄송해요. 놀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사과했으니까 됐어요. 다신 그러지 마. 속으로만 해야지. 네. 저 겁쟁이 페달 이제 뭐 다들 이제 저 때문에라도 보시게 될 텐데 그 주인공이 걔도 되게 해맑아요. 오노단가 하여간 걔도 자기가 그렇게 잠재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처음에는 되게 이제 헤매다가 그래서 그 어필을 막 이렇게 타는데 얘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힐끔고 저 녀석은 이미 글렀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들었는데 웃고 있으니까 저 미친 새끼 이 상황에서 웃다니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캐릭터 보면은 그러니까요. 아직 제가 정주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반 부분 보니까 제 옛날 모습 같은 거예요. 저 남미 여행하고 그 싸구려 자전거로 그 국토종주하고 그때 모습 같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저도. 또 그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일본 만화 특유의 그 성장 스토리가 있죠. 아니 클릭 슈즈를 신었더니 어필이 이렇게 쉬워진다고? 그리고 이제 그 클릿이 맞물릴 때 이제 착각하는 부분 갑자기 찰칵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클릭 슈즈를 남미에서 안데스 넘고 나서 바꿨어요. 그 전까지 평페달이었어요. 운동화 신고 갔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탄 거야. 근데 넘은 게 대단하다 진짜. 와.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장거리로 간다 그러면
제주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주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네. 요즘에 엄청 가고 싶은 게 제주 코스예요. 네네네.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좋대요. 또 둘레길처럼 자전거 도로도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안도로 따라서 이렇게 쭉 그렇겠죠. 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리고 좋을까. 뭐 표고차도 물론 이제 거기가 완전히 판판한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맛은 봤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가지고 자전거 빌려가지고 해본 적이 네네. 있는데 꽤 힘든데 그래도 뭐 대관령보다 한참 낫다. 음. 네. 지리산 코스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지리산은 예전에 네. 개수 시절에 갔어요. 아, 그러니까 남미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네. 지금 가면은 좀 아주 많이 힘들거나 네네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음. 그때는 좀 할만하니까 갔었죠. 그 사람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능력을 얻으면 그 능력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며칠 안 하면 또 그 능력이 없어져.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자전거는 음. 마일리지래요. 음. 이게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계속 타야지 느는 거지. 중간에 텀이 생기고 네.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게 초기화된다고 하죠. 점점 그 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초기화되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려요, 진짜. 그냥 쭉 음. 떨어지는구나. 근데 저는 3년을 쉬었으니 네. 그 옛날의 명성 아니 아니야, 금방 다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네, 옛날의 괴수 시절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이렇게 지리산 가셨을 때 그 오도제 코스도 타신 거예요? 오도제 코스를 탔고요. 와, 오도제가 네. 진짜 힘들어요. 거기가 그 지그재그가 거의 뭐 한 열 몇 번 이렇게 아, 되는 그건 것 같은데? 지한제. 아, 지한제. 지한제. 네네네. 지한제는 좀 힘들지만 나름 재밌게 탔고요. 네네네. 거기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맞아요. 성지더라고요. 네, 코너 타느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꼬불꼬불. 길이 네. 있어가지고 정상에서 보면 되게 예뻐요. 맞아요. 음. 예. 근데 올라가기는 힘들다.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한 게 앞에 남아있죠. 그 오도제와 네. 또 이제 그 저기 뭐냐 성삼제. 거기를 네네네. 넘는 코스가 정말 네네. 힘들어서 네. 그 제가 다 이제 고개들을 말하는 건데. 네. 그럼 이제 그 지한제 이제 다 넘어왔다고 이제 이거 또 좀 탈만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고개가.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제 이것이 지리산. 그러니까 저처럼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들은 그 지리산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줄도 몰랐다. 가는 줄도 네. 모르거나 그냥 차 타고 가는 된 그렇죠. 거죠. 그런 아니면 데는. 그냥 등산을 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코스가 있군요. 거기가 차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네.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으면은 모르는 분들인데 차 창문을 띡 내려가지고 그러겠네. 화이팅 이런 거 화이팅. 아는 척하고 응원하고 좋네. 가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그 화이팅에 대한 그 받는 감정이 다를 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약 올리나? 화이팅 해주는데 내가 반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감사해요 하는데 말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 난 숨도 쉬기 힘든 거야. 옆에 따라오면서 말 거는 거 아니에요? 막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막 어디서 왔어요? 서울이야. 화이팅 하면 감사해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토바이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비슷한 거 있어요. 신호대기에 이렇게 같이 서면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거 타신 분들이 네. 창문 찍 내린 다음에 이런 거? 몇 시시에요? 그럼 그걸 물어봐. 몇 시시냐? 꼭 그걸 물어봐. 아하. 그거 몇 시시에요? 자전거 가격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자전거 얼마짜리냐? 참 사람들이. 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국내를 돌고 나면 물론 이제 네네. 이거보다 한참 많은 코스들이 있겠지만 많죠. 사실 이제 이 정도로 국내 코스를 돌다 보면은 그럼 나도 자전거들 들고 한번 외국을 나가볼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가장 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본 쪽 아닐까요? 일본 많이들 가세요. 네네네. 처음에 이제 그 해외로 가보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제일 많이 찾는 게 일본인 것 같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토 종주를 하고 나서 네. 두 번째 국토 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항공을 이용을 안 하니까 그냥 자전거를 분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편안해가지고. 배에다 그냥 실으면 되는구나. 얼마나 걸려요? 배로 가면? 낮에 오후에 배를 타고 그냥 그날 저녁
거기서 배 안에서 자고 나면은 도착했던 것 같아요. 아침이면. 아침에. 부산에서 갔을 때. 12시간은 안 걸린다. 그 얘기죠. 정확한 시간은 검색해 보셔야 되는데요. 아시죠? 저 원래 이런 거. 네네네. 근데 갈만했다. 그러니까요. 일본쯤 이제 갔다 오고 나면은 일본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딜까? 일본, 보통도 생각하시는 대만도 게. 많이 가세요. 아 타이완 그렇겠네. 왜냐면 또 네. 대만이 자전거 그 자이언트 브랜드가 대만 맞아요, 거로 맞아요. 알거든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자전거 성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가신다 그러고 그 자전거 문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시아 권 네. 중에서. 그리고 뭐 이제 같은 어쨌든 일본령이긴 하지만 일본과는 분위기가 다른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오키나와. 오키나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자전거 타기. 오키나와는 한국이 좀 추워졌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초겨울쯤에. 맞아요. 거기 동남아랑 거의 기후가 비슷해서 네, 그때 가면 좋을 이제 것 그런 같고. 데를 차츰차츰 다니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 수진 씨처럼 음흠. 안데스를 자전거로 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 네. 마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해놓고. 네. 돈 준다고 아, 해도 이젠 참.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아 그래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 한 사람의 여유인 거고 또 그걸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갔던 코스들이요. 자전거 세계에서 음. 그냥 투어로는 끝판왕이다. 그거를 먼저 찍고 지금 자린이로 그러니까.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동호회 분들이 쟤는 뭐지? 이상한 사람이야. 싶겠죠. 그 자전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레저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사고나 이런 거 관련된 문제들도 이제 많이 좀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크죠. 네, 제가 그래서, 네. 네. 아는 분만 해도 이제 뭐 친한 사이는 아닌데 그 예전에 활동하던 것 때문에 그 알게 된 분이에요. 그 기부 문화 관련해서. 관련해서. 네네네. 근데 그분은 다리가 절단 사고를 다리가 겪어서 절단됐다고요? 자전거를 타다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덤프트럭 같은 거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다치는 사고가 생기면서 절단을 했는데 그분이 정말 멋있는 게요. 이제 의족을 하고 자전거를 지금 타고 계세요. 세상에. 와, 그럼 진짜 한 다리의 힘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 다리, 그러니까 그 다른 쪽 다리로는 이제 허벅지로 이렇게 허벅지. 돌리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봤을 때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타시는 분들 보면은 정신력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뭐 뚜르드만 해도 보통 스포츠 같은 경우에 대회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축구로 따져도 선수가 다쳐요. 다치면 선수 교체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뚜르드 자전거 대회는요 선수 교체 안 해요. 이제 어깨가 막 탈골돼도 자기가 자기 어깨 이렇게 맞춰요. 맞춘 상태로 다시 계속 가는 거예요. 선수 교체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신력이 엄청 강함이 필요한 운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강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 보면서 진짜 리스펙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좀 크게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속도도 그렇죠. 있고 네네.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자린이 시절에는 그런 거 모르고 와리가리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규칙들이 있더라고요. 팩 라이딩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수신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 상태를 알려야 되니까 그 선두에 쓰시는 분이 체력이 좋다고만 해서 선두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앞에 놓여진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뒤에 알려줘야 되니까. 뒤에 알려줘야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고 또 이제 흐름을 읽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지나쳐서 가야 되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서 우리 팩에 몇 명이 있는데 요 정도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다.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서 붙으세요. 이렇게 수신호를 해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재미의 요소 중 재미 있었던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전거 관련해서
보험도 요새는 많이들 드신다면서요. 그래서 사고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 네네네. 책임. 네네네. 그 보험 이름이 일상생활 책임보험. 책임 배상보험인가? 네네네네. 그거를 들으면은 이제 내 자전거가 내가 내 자전거를 고장 내면은 그렇다 쳐도 남의 마음이 자전거를. 아프겠지만, 남의 자전거를 그랬을 때 어. 자전거 가격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싸다고. 네. 그랬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들어야 되고. 저 처음에 여행 다닐 때 무지성으로 여행 다닐 때 보험 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도요. 저 여행자 보험 한 번도. 그리고 수진 씨가 은근히 눈이 맑아요. 맑지. 얼마나 해맑아. 그 요즘에 그거 뭐죠? 말눈광. 맑은 눈의 광이. 네. 네네네. 그래서 보험 안 들고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짧게 갈 때도 보험 들고 가요. 저는. 네. 그리고 요즘 막 무료로 들어주는 보험 같은 것도 많아서 그래요? 뭐 환전 같은 거 하면은 뭐 여행자 보험 아. 간단한 거 들어주고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있어가지고 그런 거 왜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좋죠. 여행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아 그리고 김포 시민 같은 경우에 탁피디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김포 전 오. 시민한테. 예, 그러니까는 뭐 보상액이 크지는 않는데 네네네. 자전거로 생기는 어떤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작기는 하지만은 얘기를 우와. 하면은 뭐 네, 우리 보상을 김포가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요. 김포 좋아요. 살기 아까 좋아요. 김포 욕하지 않았나? 누가? 김포 골드라인. 골드라인. 골드라인은 욕 먹어도 싸다. 네.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 수진 씨 간만에 모시고 네. 자전거 여행에 대한 이야기, 과거 그 남미 여행 얘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남미 여행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국내 자전거 여행 코스 그리고 동호회 문화의 이야기까지 한번 쭉 해봤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도 여행다운 여행을 많이 다녀보진 못했어요. 자전거로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뭐 남미 빼고.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재미 들려서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요. 네. 나중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 생기면은 네. 여기 어땠어요? 그럼요. 저기 네네. 어땠어요? 얘기하러 이러다가 올게요. 네. 자전거 타고 체르노빌 가는 건 아닌가 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네. 못 들어가요. 거기는. 네. 네. 뭐지 그런 빡센 거는 이제 저 더 어렸을 때 하는 거고, 네, 이제는 나는 아직 네네. 젊다. 왜 수준이 얼마나 어린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그 많은 사람들과 좀 유쾌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 위주로 뭐 이제 가시면 더 좋죠, 뭐. 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우리 그 배언니는 이제 자전거 좀 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좀 배우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제가 뭐 엄청난 위기 상황에 뭔가 처했는데 네. 지금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저기 있는 낡은 자전거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내가 자전거를 꼭 못 탔을 그런 때 걸 그런 떠올려야 절망감을 돼. 막 그렇군요.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뭐 그 자전거는 탈 줄은 알아야 하지 그럼요.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특훈을 가시죠. 요즘에 그 탁피디님도 열심히 타려고 하고 있으니 특훈을 해가지고 제가 말선을 쓸게요. 말뚝 선두를 쓸게요.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겠습니다. 줄도 이어주나요? 줄바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개수가 네. 되어보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수진 씨가 앞에 서면은 별로 네. 그 바람 차폐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없겠다. 얼마 전에 그저께 네네네. 제가 선두를 섰는데 그 영상 봤어요 아까.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선두를 섰는데 그냥 자기가 선두 쓰고 있는 것 네네. 같다고 두 번째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네, 말랐어? 그런 단점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진 양 그 국내에서 또 많은 좋은 곳들 자전거로 여행 안전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저희 여행수다 돌아오셔가지고 또 보고 느끼셨던 많은 것들 네.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뭐 방송 활동도 그렇고 또 방송 작가일도 겸하고 계시고 뭐 그런 저런 것들. 재주가 많아. 네네. 아무튼 나중에 꼭 공개 녹음 한번 동호회분들 그러니까. 모시고 한번 같이 좋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관련 아이템은 어쨌든 뭐 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때 한번 뭐 같이 뭐 이렇게 코어 게스트로 모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전거 여행자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그렇게 한번 공개 녹음 때 또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여행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탁 PD, 배언니. 편집에는 김태형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네. 우리 심수진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네. 오랜만에 와서 좋네요.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